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91화 리뷰편입니다. 391화의 첫 시작은 분위기가 바뀐 류에이의 모습에서 시작되며 한신우가 거절하자 그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며 다른 기술을 사용하려던 순간 한신우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그의 안면을 적중합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당황한 류에이의 모습을 시작으로 그의 과거가 시작되며 그는 관동의 어느 호텔에서 여성과 같이 있었지만 류에이는 관심 없어하며 그녀에게 꺼지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그는 관동을 폭주적 신분으로 통합하게 됐고 그의 부하가 나타나 여자를 올린 것에 대해 대단하다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겠다고 말하지만 류에이의 속은 흥분이 안 돼서 어떤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후 그런 류에이에게 찾아온 인물이 바로 미츠키였습니다. 미츠키를 보자마자 류에이는 무언가가 반응을 했고 그때부터 폭주의 화신이 되어 그녀를 따라다닌 것이죠. 그를 질색하는 그녀를 향해 일방적인 구애를 했지만 현실로 돌아온 류에이는 한신우의 보이지 않는 공격에 애를 쓰는 모습. 공격하는 한신우는 왜 그리 열심히 하냐며 미츠키에 대한 감정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장난이지 않냐 라고 소리치며 타격하죠. 그런 류에이의 사랑을 욕전뿐이라며 아예 벽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류에이는 진짜 그렇게 보이냐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한신우에게 들키게 됐고 그 순간 광견의 명칭다운 공격이 시작됩니다. 카기로이, 밟아도 꺼지지 않으며 젖어도 꺼지지 않는 불꽃. 놈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며 한신우에게 굴하지 않는 류에이의 공격. 류에이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한신우를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공격을 피하는 한신우의 속도를 더 가속하여 따라붙어 벽과 함께 엄청난 파워로 그를 타격해버립니다. 연속해서 그를 땅에 내려 꽂아서 압도하는 모습에 한신우는 투기장을 진행하면서 이런 파워의 사람과 싸운 적이 없다며 그에게 타격을 맞는 순간 과거 자신의 빅딜을 떠올리며 다시 돌아간다는 마인드로 그는 전력에 임하죠. 그렇게 엄청난 스피드의 공격으로 류에이는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여 그로기 상태로 한신우에게 비결을 물어보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 모습에 미츠키는 울며 빅딜을 따라가겠다며 쓰러진 류에이를 보며 마지막은 나쁘지 않았다며 그를 옹호해주는 모습. 또 다른 시각 켄타는 이진성에게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건지태와 끝까지 버티며 극진의 정신을 보여줬으며 류에이는 미츠키가 끌려가기 직전 3개월사 때 샤오룬과 비비를 알고 있다며 쓰러진 모습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2개월사는 3개월사처럼 만들 수 없다며 1회의 본 병력인 유진이 등장하게 됐고 그를 필두로 박만덕과 서성은 그리고 불명의 VVIP가 등장하며 1회의 전 번력들이 빅딜을 잡으러 왔죠. 그 모습에 당황한 김기명의 모습과 함께 유진은 지친 빅딜을 잡을 좋은 기회라며 오늘 빅딜을 잡겠다는 말로 외모지상주의 390이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의 떡밥 구성은 류에이의 전투력과 앞으로 펼쳐질 빅딜과 1회의 대결 구도인데요. 류에이는 자신의 별칭 일명 카기로이라는 뜻과 비슷하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엄청난 실력으로 잠깐이나마 한신우를 압도했으며 아무리 그는 지쳤다고 해도 빅딜의 간부들인 윤경현을 압도적으로 박살내고 김기명과 한때 비슷한 실력을 가진 건지태와 잠시나마 겨루는 것으로 보아 4대쿠로 헤드급의 실력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건지태 또한 3개월사 간부는 약했다고 평한 것에 비해서 류에이를 2개월사의 샤오룽이라고 부르며 하나만 맞고서 그가 실력자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상 2개월사 간부진들 중 류에이는 한신우 다음으로 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 이번 편에서 본 실력이 나왔는데 종건의 평가로는 특정한 무술을 연마한 것은 아니지만 근성과 투지로 일본의 간동을 통합한 강자라고 합니다. 또한 잡초같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강해져서 카기로이라는 뜻에 걸맞게 불꽃과 같이 살아난다고 하는 걸 눈치챈 김기명은 그에게 시간을 끌지 말라고 말했듯 밀리는 전투 와중에 류에이는 마치 강전사처럼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한신우의 보이지 않는 공격에 제대로 반응도 못하다가 데미지가 누적될수록 점점 강해지고 급기야 한신우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부활해서 예전 한신우가 김중구를 일시적으로 압도했듯 류에이는 반대로 투신 한신우를 일시적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하는 연출을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줬더라면 김기명과 재홍고 세력에게 당한 데미지가 누적되어 한신우는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던 모습이었네요.
그를 총평한다면 한신우의 전력을 끌어낸 류에이 역시 타레드급 강자이며 기본 역량만으로도 진호빈과 비비고 다시 살아나 전력을 다하는 모습에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강전사 전투 방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회가 지친 빅딜을 흡수하러 제 시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은 유진답게 막타를 치러 온 것인데, 하지만 과연 작가님이 전개상 빅딜이 지금 흐름상 경지까지 다 보여준 마당에 한신우는 연달아서 싸웠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막느라 치명상도 입었는 데다가 건지태와 다른 간부들도 다 처맞고 반 그로기 상태. 빅딜은 더 이상 지금 에피소드에서 갑자기 각성할 떡밥조차 없어서 이대로 1회에게 흡수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빅딜의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한 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또 완벽한 빅딜을 만들 수 없거나, 또 다른 것은 재원고 인원들의 개입이죠. 둘 다 현실성은 있겠지만 현재 한신우가 빅딜에 정착한다면 낭만의 태양이 두 개나 있는 데다가 한신우 정도의 전력이라면 1회에 본사가 와도 비빌만한 저력을 갖는 실력이라 과연 완전체 빅딜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서성은까지 왕의 길 계획 때문에 류진을 배신한다면 그가 붙을 곳은 빅딜밖에 없기에 전력은 더 보강이 되는 셈이죠. 자, 오늘은 외모지상주의 391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